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중학사회 강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1학년 사회 마지막 단원인 12단원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단원을 학습할까 합니다. 이 단원은 현대사회의 변동, 삼국사회의 변동의 최근 경향, 현대사회의 문제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사회의 변동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회 변동의 의미를 알고 현대사회의 변동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 변동의 의미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것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동 수단의 변천, 즉 발달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인류는 처음에는 이 걸어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어떤 다른 그 에너지를 얻을 수단을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서 장소를 이동을 했고, 또 인간의 노동력을 모든 생활에 이용을 했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나, 그죠? 또 이 밭을 갈 때나, 집을 지을 때나, 또 먹을 것을 구할 때나, 모두 인간의 힘으로 이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동과 수송 관련 제도라든지 그죠? 이 사회적인 제도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우마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의 힘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도 우마차를 타고 이동하면은 좀 쉽게 좀 더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좀 멀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물건을 이동할 때나 밭을 갈 때나 그죠? 이런 생활에서도 이 가축의 힘, 즉 충력을 이용하면서 생활이 걸어서 인간의 노동력만 이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사회가 좀 발전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동과 수송 관련 제도도 약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차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또 마차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 마차의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할 때 또 운임비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관련 약속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사회는 걸어서 다닐 때보다는 좀 더 사회가 많이 변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차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또 비행기를 만들면서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우리가 이동하는 데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는 전기라든지 이런 기계의 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과 수송 관련 제도가 매우 복잡해졌죠. 신호등도 만들어야 되고 횡단보도도 만들고 기찻길도 만들고 항공로도 만들고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기계를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그죠? 이 사회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특히 지구 반대편까지도 먼 거리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또 대량 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전기 이 기계 이런 걸 이용하면서 또 많이 우리 생활이 변했죠. 이와 같이 사회는 특히 이동 수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화됐죠. 이와 같이 사회의 질서나 제도 또는 사회의 구조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변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변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이 있죠. 이동수단 같은 경우 걸어서 다니다가 우마차 등을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고 하는 이런 순서로 발달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죠 우주선도 만들어지고 자, 이 이동수단이 걷다가 마차를 이용하다가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변하죠. 기차를 타다가 우마차를 타는 사회로 바뀌었다가 이제 걸어서 다니는 사회로 바뀐다.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이런 사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은 모든 사회가 이런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사회 변동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변동의 특징 또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변화의 속도겠죠.
자,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그렇죠.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변동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걸어서 다니다가 우마차를 이용한 데는 수십만 년이 걸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짧게 보더라도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약 70만 년 전이라 합니다.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우마차를 이용한 것, 우마차를 이용한 거는 뭐 고대 사회에도 뭐 로마 같은 경우, 그죠? 마차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그때 보더라도 걸어서 다니다가 이제 마차를 활용하게 된 게 수십만 년이 걸렸죠. 그러다가 이제 마차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차가 만들어진 데까지는 한 수천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년 걸려서 마차를 이용했고, 마차에서 수천 년 기차를 이용하고, 이제 또 비행기, 우주선, 이 변화 속도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의 두 번째 특징이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 사회변동의 어떤 그 범위입니다. 변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죠? 걸어서 이동한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짧겠죠. 그리고 또 사회가, 이 범위가, 변화한 범위가 작고, 우마차 이동한다. 조금 걸어서 다닐 때보다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기차, 비행기를 이용한다. 더 변화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 변화 속도가 빨라진다. 변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막 이렇게 우리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회 변동의 의미를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사회의 변화일까요? 자, 첫째 그림은 그죠? 모내기 하고 있죠?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바로 농업사회. 자, 두 번째는 이 공장이죠? 바로 산업사회. 세 번째는 컴퓨터 그림이네요. 정보사회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제도라든지 사회의 구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농업사회일 때는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 노동력이 이 사회적 가치로서 중시됐죠. 다시 말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노동력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이 인간의 노동력으로서 사회를 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림과 같이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만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소품종, 소량 생산의 생산 체제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제도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산업사회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에서는 이제는 자본과 기술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서 자본과 기술이 사회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는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대량 생산하죠. 그러나 이때는 또 이 기계로 막 찍어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모든 품종을 다 기계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이때는 소품종이지만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가져오는 등 그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 공업에 필요한 제도나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가 됐죠. 자,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중시하는 사회죠. 즉, 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못 만드는 게 없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없는 물건이 없을 만큼 다 품종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유행이 빠르게 변하 보니까 대량 생산해가 놓으면은 나중에 재고 나서 유행 지나버리면 못 팔죠. 그래서 주로 고급품화 지향하면서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보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제도나 구조가 또 많이 변하겠죠. 자, 이와 같이 그죠? 사회의 질서나 구조가 또는 제도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한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회 변동의 특징 세 가지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자, 첫째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일정한 방향이 있다죠. 모든 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런 방향으로 바뀌죠. 정보사회 하다가 산업사회로, 산업사회 하다가 농업사회로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그런 사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 두 번째는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했죠. 그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는 데 시간보다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하는 시간이 훨씬 짧죠.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는 데는 불과 뭐 몇백 년, 한 20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변동의 특징이었고 또 변화의 범위가 넓어진다 했죠. 그죠? 농업사회보다는 산업사회의 변화 범위가 넓고 정보사회의 변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사회의 변동은 이와 같이 또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변동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이 뭐라 했죠? 그렇죠.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나 규범, 가치관과 제도, 기술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생활이라든지, 그죠? 또는 그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했죠. 그리고 또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또 남성과 여성 인구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핵가족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회 변동이 발생을 하느냐? 사회 변동이 요인입니다. 첫째는 과학 기술이 발달이죠. 그렇죠. 마차의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가치관과 이념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생기죠. 남아선호 사사라든지, 그죠? 핵가족화라든지, 그죠? 이런 자녀를 이제 적게 놓는다든지, 이런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우리 사회가 또 변화하죠. 그리고 또 인구의 변화, 또 자연환경의 변화, 또 문화 전파,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변동의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사회 변동의 요인을 일으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달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과학기술, 예를 들어 교통과 통신, 인터넷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변동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변동의 특징 뭐였죠? 세 가지. 그죠? 사회변동의 특징 세 가지. 가속성, 광범위성, 방향성. 이렇게 사회변동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성이 뭘까요? 앞에서 배웠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했죠. 이걸 우리는 가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했죠. 광범위성. 넓을 광자입니다. 광범위성 이거고 세 번째는 어느 사회든 변화의 방향이 비슷하다 했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가속성, 광범위성, 방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현재 우리 사회 변동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 왔었나요? 자, 그렇죠.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쭉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면은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지금 현재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죠. 자, 산업화는 뭡니까? 그렇죠.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제조 위주의 사회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보화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어 사회생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또 진행되고 있죠, 당연히. 자,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되면서 세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자, 사회변동의 의미와 요인, 특징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변동의 방향, 산업화, 정보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화입니다. 자, 산업화가 뭐죠? 그렇죠.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제조업 위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알죠? 자, 산업혁명은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는 것을 산업혁명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들다가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이런 생산의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회를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농업 위주 사회에서 이제 공업 위주, 즉 제조 위주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동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자, 첫째가 대량 생산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산업화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다시피 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런 대량 생산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만들면서 우리 생활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이용하면서 편리해졌죠. 그림은 실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여러 가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편리한 물건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을 우리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이 바로 산업화로 인한 우리 사회 변화죠. 자, 그 다음에는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어진 곳에는 일자리가 풍부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 이거는 부정적인 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빈부격차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의 중심이 된 자죠. 자본,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과 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가 좀 더 커졌다는 이런 또 우리 사회 변화를 산업화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환경오염입니다. 기계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기계를 돌리는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죠. 화석연료 그러면은 다 알다시피 석유와 석탄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우리 화석연료라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장의 매연 또는 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 환경오염, 생활수준 향상, 도시화, 빈부격차,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은 모두 산업화로 인해서 나타난 산업화의 특징이자 우리 사회변동, 산업이란 발생한 사회변동이죠. 자, 다음은 정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화가 뭡니까? 그렇죠. 지식과 정보가 우리 사회생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정보화라고 합니다. 자, 역시 이 정보화의 특징, 이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이죠. 정보화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가 와야 되는데 요즘은 어쩝니까? 그렇죠.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어디입니까? 온라인 쇼핑몰. 그죠? 시간과 장소, 괴됨이 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변동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입니다. 걸어서 다닐 때는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전했고, 그죠? 그리고 또 우편으로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전화도 이제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화죠. 그래서 정보화의 특징으로 온라인 쇼핑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가 됐다는 게 정보화의 특징이고 현대 우리 정보화로 인한 우리 사회 변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측면입니다만은 개인정보 유출이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킹 당하거나 또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뽑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그죠? 유출하도록 하죠.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 그 다음엔 또 초상권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사진들이 있고 그죠? 여러분 또 사진을 찍어서 몰래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든지 이런 초상권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의 특징, 사생활 침해. 그리고 또 정보가 중시된다 했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또 이 격차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의 특징이자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 변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정보화의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고 그러나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정보 격차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상황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화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되면서 그러나 또 세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이죠. 내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또 다른 나라의 물건을 또 필요한 것을 내가 가져오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 무역을 한다는 거죠. 이거에 이제 좀 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워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럼 또 세계화의 특징, 또 세계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첫째는 국제교류 증가입니다. 이제 세계화되면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쉽게 갈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물건을 또 쉽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는 이런 교류가 매우 증가됐다는 것이 세계화의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세계화, 즉 국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접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열대 과일들 만약에 세계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무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열대 과일을 이렇게 맛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교류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열대 과일도 우리는 싼 값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테 없는 것도 우리는 쓸 수 있다. 즉 풍요로운 물질 생활 이것도 하나의 세계화의 특징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 교류가 증가하면서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하는 것 좋지만은 그런 또 국가 상호 간의 의존도가 또 심해지겠죠. 뭐 옛날에는 우리 거 있는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가져다 쓰다 보니까 가져다 쓰다가 갑자기 차단되면 우리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거 그죠? 자, 이 국제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석유를 쉽게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우리 생활에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우리가 의존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와 우리가 관계가 나빠져서 석유 수입이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 상호 간의 의존도가 더욱 강해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이 많이 성장하겠죠. 즉 세계화가 되면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기업이 생기죠.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이런 큰 기업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많은 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죠. 이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 합니다. 이런 기업이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는 국가 간의 불평등입니다. 역시
세계화가 일어나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은 경쟁력이 강한 선진국이 유리하고 경쟁력이 약한, 즉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약한, 그죠? 이런 저개발 국가, 즉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저개발 국가들은 그만큼 세계화가 일어나더라도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이 선진국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 그죠? 즉 강대국의 영향력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진다는 게 세계화에 또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죠. 또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또 석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또 세계화로 인해서 강대국 영향이 커지고 상호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만큼 국가 간의 갈등도 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하고 때로는 자원으로 인한 전쟁도 발생하죠. 그래서 난민 문제라든지 그자 여러 국제 갈등 문제가 또 세계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는 국가 상호 간의 의존도는 더욱 강해지고 강대국 영향이 더 커져가고 있고 국제적인 환경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국제 갈등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세계화로 인한 하나의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회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처음 뭐 배웠죠? 그렇죠. 사회 변동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사회 변동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나 규범, 가치관, 제도, 기술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을 사회 변동이라 했죠. 자,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과학 기술의 발달 또는 가치관과 이념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증가, 변화, 그리고 자연 환경의 변화, 문화 전파 등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사회 변화 방향이죠. 첫째, 산업화죠. 자, 산업화는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제조업 위주, 공업 위주의 사회로 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산업화가 일어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동이 생기죠? 그렇죠. 대량 생산 체제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나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등을 또 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대중교육이 시정되고 대중문화가 또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중교육,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산업화로 인한 사회 변동이죠. 그래서 대중교육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교육 수준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나 또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도 생겨난다 했죠. 자, 다음은 정보화. 정보화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영향은 이런 인터넷을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SNS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치에 활용을 하는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걸 우리는 전자민주주의랍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죠? 그리고나 또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이 정보화로 인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정보화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서 그죠? 교류를 증가하는 현상이고 그만큼 또 국가의 의존성은 높아진다 했죠. 자,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변동입니다. 환경 문제,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간의 교류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죠. 뭐 유엔이라든지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나 세계화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강대국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이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국가 간의 격차도 점점 심해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나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교류가 증가하면서 풍요로운 물질 생활, 다양한 문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또 세계화를 잘 활용하면은
그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세계화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뭐 설명을 마치고 몇 개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나 규범, 가치관, 제도, 기술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회 변동. 자, 사회 변동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사회 변동에 영향을 준 것은 그렇죠. 과학 기술의 발달, 대표적인 게 뭐 교통, 통신 이런 거죠. 자, 세 번째 현대사회 변동 방향 세 가지 있었죠. 자,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입니다. 자, 4번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류되면서 세계 전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세계화. 자, 정보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죠? 바로 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정보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자, 이상으로 1단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한국 사회의 그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다. 자, 이 당연한 말이죠. 뭐 좋은 일은 힘들도 모르죠.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지만은 또 해야 되는 일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는 뭐 공부를 여러분 예를 들 수 있죠. 뭐 공부는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공부는 좋아하는 일은 아닐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즐기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조금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이건 뭐 여기서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건 즐겁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여러분들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좀 덜 지치겠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은 또 더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잘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